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하여튼 이 국뽕주의자가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 너무나 뭔가 잘못 우리 학교에서도 역사를 잘못 배우고 너무너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나와 있는 출토문물 그게 제일 정확한 자료예요. 그거 다이 개성이 되거든. 뭐 옷 같은 것도 고대 요한 문명의 법을 다스리는 기술이나 이건 다 당구시대로 해서 저기 고려를 해서 신라가 이렇게 쭉 개념하면 대통령 다 있다. 그게 무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시제 문자, 처음에 문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문자를 만들므로 해서 인간 세계의 이제 이 문명이 하나의 틀 속에 틀을 가지고서 막고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건설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좀 전에 했던 거 진짜 우리가 믿는 그 이성을 절대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응?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되게 학자들은 지금 좀 깨달은 학자는 벌써 그걸 알아버려요. 이제 과학으로 말하면 그 뉴턴의 고전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성적 사회에 잘 맞지. 그런데 양자 물리학은 어떻게 합니까? 양자 물리학, 그것보다 지금 현재는 양자 물리학의 시대 아닙니까? 여기서는 아까 이성적인 그런 뭔가 틀에 딱 맞고 하고가 딱 맞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야 10이다 20이다 딱 자르지만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는 몇 프로다 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인간의 문명은 아직 뭐 근대 시대, 개발 시대의 의식에 딱 묶여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지식인들 99%가 난 그렇게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미개성이 있는 거라. 그 사람들은 자기 이성적으로 탁 짜여진 게 이게 개발 선진화된 거라고 보지만 한때는 그게 맞지만 이미 그거 넘어섰는데 왜 그러냐고. 이건 날마다 싸움질 하는 거야. 자기 놓고. 그죠? 너무 비판하는 건 아주 그냥 칼날같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그게 아닌데. 나도 내가 하는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나나 판단하는 대상물이나 이건 진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라 이미 내가 저 책상을 본다. 저 색깔과 저 물체, 무게 모든 0.001초만 계속 해놔놓잖아요. 그럼 내가 쟤를 어떻게 알아내가?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능력이 뭐가 있다고? 응?
이게 지금 이거 1500cc 내 가지고 이 신경 가지고 그러고 내가 교육받은 대로 벌써 사유하는 패턴이 정해져 버리잖아. 그럼 내가 뭘 나오셨다는 거야. 저는 뭐 장자 쪽으로 이제 한쪽 공부를 이제 강의 지금 이제 장자 기관에서 장자도 강의하고 그래 하는데 특히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걸 내가 많이 느끼겠더라고. 그 인간은 자 이성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그래서 자기 한계 속에 노출되고 그게 이제 위험을 사실은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이게 섞어야 돼. 섞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직관과 이성을 섞여야 된다. 그게 이제 초이성, 이성의 시대를 넘어서면 초이성이야. 그 이성도 내재하지만 그 이성보다 더 큰 것도 같이 섞어서 존재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 이렇게 돼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나마 바람직한 인식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제 문자에 대해서는 이제 됐죠. 내복의상이라. 이거는 뭐냐면 내는 이때 이 내자는 내복의상이라 할 때 내자는 이제 이에 이 말이죠. 복은 옷복자도 되고 또 뭔가 입는다로 하는 동사라고 쓰입니다. 이에 의상을 입는다. 의는 윗도리를 의라 그래. 우리 그냥 보통 의복이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원래는 윗도리는 의고 아랫도리는 치마상자 쓰는 거라. 의상이란 거지. 그 지금 그냥 뭐 통합에서 막 써버리잖아, 그죠? 의상. 그 옛날 글을 볼 때는 의상하면 윗옷 아래 나온다. 그리고 복자는 뭡니까? 동사로 읽고 그리고 문자를 참고하고 위에 또 윗옷 아래 옷을 입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점차 이제 문명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데 사실 저 오래전에 제가 이제 옷을 아마존 이야기라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방송에 이게 촬영 감독이 있었던 거래. 아마존 옷을 입지 않는다. 한 20년 전에 나왔어요. 그거 보면 그들의 있는 모습, 우리들이 지금 피부에 안 나온 사람들 미디어 재계들인데 그 사람들은 진짜 옷을 다 벗고 살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과 나의 분리도 몰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도 없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뿐만 아니라 내일이 있는가를 몰라. 그러면 내일 지나면 죽음이 있잖아. 죽음이라는 것도 몰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대에 보면 아주 그 떨어진 미개인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 그 자체라고 굳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 속에 집어넣어야 될 필요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위대하다고 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과 하나가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딱 느낀 게 저 사람들은 이 살던 그 지역은 지금부터 몇천 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남겨놓은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건물도 없어. 핵폭탄도 없어. 유리병도 없어. 비닐도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살다가 조용히 살다 가버리면 왔다가 가면 흔적이 하나도 없어. 이해되죠?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남겨놓은 이런 도대체 몇 억년이 가도 다 없어지지 않는 플라스틱, 비닐, 이게 비닐은 좀 빨리 쓰면서 칩시다. 지금 뭐 핵무기 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더 사실은 지혜롭고 이 우주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마존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뭐 하나 그렇게 막 우주를 정복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우주를 어떻게 정복해 지가 끝도 없는데 그래 깔짝깔짝 그런 것이 그것이 내리는 폐해는 너무 많아. 지금 현재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그 찌그러기 쓰레기가 막 수도 없이 지금 깔려있어. 바닷물도 마찬가지야. 어느 나라는 바닷물에 막 인부를 막 몇 톤 갖다 비워pun다잖아 이미. 응? 그 밑에 해로에 보면 막 확 그 어부들 그 망 있죠. 그 위로 다 말할 수 없어 그거. 봐라.
그래서 이른바 문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문짓이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저 고대인들은 몇 천 년을 살아도 그 사람들이 왔든지 가든지 그걸 몰라. 그래, 그럼 현대인이 과연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 여기 이제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이중도 나는 항상 그렇게 봐요. 인간의 피난보다는 했지만 결국은 다 죽는 길로 가는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해. 결국 죽는 길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멸망의 템포를 늦추는 거야. 밑돌 빼서 밑돌 위에 고, 또 밑돌 위에 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미래 4차 산업시대 보잖아, 그렇죠? 그럼 그때는 나중에 사람이 안 죽는 시대도 와. 사람이 장부를 다 갈아끼고 안 죽어. 그럼 또 그 폐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언제까지 또 그렇게 가야 될 거냐. 그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다 로봇 인공지능이 나오고 사람 또 할 일도 없었죠. 우리는 이제 초유의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큰 우주적으로 볼 때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나 이제 인간 중심으로 볼 때, 이제 시제 문자하고 의상을 입고 하는 그게 이제 다음 문명이 있으면서 거듭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데 또 이렇게는 다르게도 볼 줄 알고. 이제 이런 식 방식만 신봉하면 사람이 한쪽 극단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자는 이제 그 의사를 소통하는, 그러니까 정식화시켜서, 언어는 오래 가지 못하죠. 정식화시켜서 오래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크고, 의복은 또 사실 의복도 사실 중요한 건데, 옛날 사람들은 추워도 별로 추운 줄을 몰랐어,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조금만 추우면 호들갑을 떨잖아. 버팀 빡빡하게 들어오고 옷 막 톡톡하게 입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연에 대한 내성들이 이제 약해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만들고 의복을 입고, 의복 입는 이것도 사실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공부는 뭐 성경 이런 거는 세상에 인류의 모든 가르침은 내 가르침이지 뭐. 응?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걸 알았다고 했잖아. 옷을 입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 자, 12번째. 여기서 이제 역시 이제 인간 시대의 이제 고대의 공황,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위양국은 유도상이라 시작. 추위양국은 유도상이라. 추위양국은 유도상이라. 추위양국은 유도상이라. 자, 글자 밀추 추대한다 할 때, 자, 밀추 자리 위, 밀추 자리 위, 사양할 양나라고, 사양할 양나라고, 이설류 나라오, 이설류 나라오, 질거럽도 나라당, 질거럽도 나라당. 자, 같이 봅니다. 밀추 자리 위, 사양할 양나라고, 이설류 나라오, 질거럽도 나라당. 밀추 자리 위, 사양할 양나라고, 이설류 나라오, 질거럽도 나라당. 한 번만 더. 밀추 자리 위, 사양할 양나라고, 이설류 나라오, 질거럽도 나라당.
우선 이제 추이 양국은 추이는 왕위를 미루어 준다. 왕위를 남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왕위를 미루어 주고 양국은 나라를 사양한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것은 천하의 공기라고 공통의 그릇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위를 물려준다고 남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양국 결국은 나라를 사양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미덕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우도당이라 유우시라고도 해요. 유우시는 누구냐 하면 순임금이라. 도당시는 누구냐 하면 요임금. 이거 우리 요순 같은 시대 뭐 들어봤잖아, 그죠? 그 이야기예요. 자, 이 이제 밑에 이제 유우시는 순임금이고 도당시는 요임금을 말하는데 옛날의 성군들은 왕위와 그 나라를 자식에게 전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했어요. 요임금과 순임금이 이제 그렇게 했죠. 제가 지금 그때 이제 요순 때 서경이라고 하는 책 그걸 지금 제가 지금 뭐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나오는데 그러면 요임금이 자기가 이제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섭정할 사람을 뽑아서 장차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 사람에게 공지를 해요. 누가 이렇게 덕을 가지고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너희들 신하들이 너희들이 청거해라. 그래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끼리 자기들끼리 야 나 좀 청거해줘 밑에 막 세력을 만들고 언론 불러해가지고 야 누구 이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 신하들이 공평해 공정해.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런데 누구 잘한다. 나는 아니다. 누구 잘합니다. 임금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요임금 때 그래서 뽑힌 사람이 순임금이라 순임금.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뽑히자 그 요임금이 그래도 100% 안 믿어. 두 딸을 순임금한테 시집을 보내. 그래서 너희들이 저 순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봐라. 과연 이 세상을 백성들을 편안하게 그렇게 이끌어줄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그러면 요임금은 마음 어떤 거겠어요? 임금이 잘못 뽑아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야. 맞죠, 그죠? 우리 편 해먹어야 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누구든 능력 있고 마음 착한 사람 뽑아서 이 나라 이 국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자기 딸을 헌신을 하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저 한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판별을 해봐라. 멀리서 보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남편 또는 그 아내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배우잖아. 날마다 같이 살잖아. 그리고 한 베개 자고 베개 가고 자고 그거 제일 잘 알지. 그러면 이 사람의 속심을 다 알 수 있다.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누가 또 이야기 다 하잖아. 응? 그러니까 자기 두 딸을 희생시키면서 야, 나 이거 옛날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쨌든 기록에 그래 있어요. 그 글을 보다가 야, 그 옛날에 서경은 저희들이 뭐 젊을 때 배웠죠. 사상을 공부해야 되니까. 또 지금 제가 이제 때로 시로 또 번역을 하는 거 해보면서 신중히 생각을 해봤는데 야,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죠. 응? 그러니까 천하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요임금이 천하를 걱정하는 거고 얼마나 참견이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하자가 없으니까 순임금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장차 자기 대를 이을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끝내 순임금이 대를 이어갔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순임금도 또 그랬어. 순임금 다음에 요임금, 요순, 우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임금도 우임금한테 이 이제 임금 자리를 물려줄 때 그렇게 했어요. 순임금의 뭐 아들, 내 아들 못 써, 안 돼. 저 우임금, 저 우가, 그 치수, 그때 당시 그 물이 범람해서 온 그 육지가 물바다가 되고, 그게 막 뱀, 용이 덕실덕실해서 사람이 살 수 없던 그런 땅을 우임금이 물을 말이죠. 이렇게 바다로 쏙 빼가지고 그 홍수를 다스렸어. 그 홍이 최고 단연이지. 그래서 그 순임금은 자기 혈족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선양이라고 해요. 선양. 그러다가 이제 우임금이 그때부터 이제 자식에게 왕위가 내려가는 쪽으로. 뭐 나중에 뒤에 주석 가더라고. 근데 우임금 때 우임금 아들이 훌륭해서 다른 신하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전통은 자기 혈족들에게 왕위를 주지 않고 천하의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그것도 정선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확실히 믿을 만할 때 왕위를 줬다. 그걸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이게 유시, 즉 순임금, 그 당시 누구? 요임금. 근데 이제 순임금, 요임금은 다 동의족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맹자에 보면 순임금은 동의지인이라 사실 상표에 나와 있어. 자,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정신을 좀 배워야 되지. 지금은 그냥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어쨌든 그냥 내 편, 내가 지지해줄 사람을 찾아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더 큰 대인이라면 편에 끊어놓고 보고 충한 인심을 놓고 또 공적을 다 조사해보고, 이 공적인 사람이다. 이 지금 현재 사회, 미래 사회를 대비할 만한 사람이다 하면 그렇게 그래도 보면 여당도 야당 사람 데리고 올 수 있고, 야당도 여당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서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그렇게 될 때 이제 요즘 태평시대. 우리 왜 그러잖아. 그때 이 조선시대의 글도 보면 요선시대를 태평시대의 상징으로 삼아요. 바로 이래서 그런 거야. 내 새끼에게 왕자리 주는 게 아니고 내 편에게 왕 주는 게 아니고 천하를 올바르게 다스려서 백성을 편안하게 받들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하는 게 아니고 그래놓고 막 테스트를 합니다. 아니 나 왕 해먹었으니까 갚으면 그것뿐인데 그래 아닌 거야. 내가 왕지를 해서 천하를 잘 다스리는 것만큼 내 후계자를 올바른 사람 뽑는 것, 그것도 내가 이때까지 왕으로 된 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건 엄청난 책임감 아닙니까? 책임감 아닙니까? 그죠? 그 요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부대 사람들이 요순을 성인이라고 하고, 또 요순의 다스림을 가장 이상적인 다스림이다, 요순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뭐 지금도 이렇게 되면 좋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금 시간은 거쳐는 되지만 이게 훨씬 더 선진화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왕위를 이루어주고 나라를 사양하는 것은 누구냐? 유시와 도당시다. 유시는 이제 순임금이고 도당시는 요임금이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지금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주로 보니까 서경, 사두상경 중에 서경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을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홍사가, 천자문 저자가 넉자백이 하고 지금 만들어갔네. 이 내용도 이제 좀 전에 했던 거, 앞에 했던 거, 이거 다 서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13번째 조민헐제는 주발은 당이라 조민헐제는 주발은 당이라 조민헐제는 주발은 당이라 조민헐제는 주발은 당이라 실자장 자 조자는 종문할 조자 자 근조 할 때 조자 이렇게 쓰잖아요. 또 이 꽃자에서 각근자 쓰기도 하죠. 자, 근자 자 수근 근자입니다. 종문할조 백성민 시작 종문할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칠벌 허물죄 나라주 필발 나라주 필발 나라 은끌탕 나라 은끌탕 같이 종말조 백성민 시작 종말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나라주 필발 나라 은끌탕 종말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나라주 필발 나라 은끌탕 이거 이제 우리 학동들 이제 그 맛을 내보라고 이제 서로 내보고 한 겁니다. 조민벌죄는 자 백성을 이게 조문한다, 위로한다 이 말이죠. 백성을 위로하고 벌죄 죄 있는 자를 치는 것은 누구냐? 주나라의 발은 주나라 탕임금이에요. 주나라를 이제 실제적으로 세운 사람이죠. 탕임금. 주나라 무왕. 주나라 무왕의 이름이 발입니다.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나라를 실제로 세운 그 무왕을 발이라고 하고 은나라를 세운 사람을 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 고대에는 하, 은, 주 고대 3대 시대가 그래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근데 이제 하나라는 누구 나라였나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그 순위 자리를 임금자를 물려주어서 세웠던 그 우임금의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라의 우임금은 치수의 공으로 천황의 왕이 된 것이죠. 저 하나라의 근데 누구든 어느 왕조든 그래 흥하면 망할 때가 오는 거라. 그 주기가 200년 가는 왕조도 있고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500년 갔고 로마는 1000년이 갔습니다. 로마 1000년. 로마는 이쪽 1000년. 이게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가 있잖아요. 서로마가 마이너스는 서로마가 원래 이태리 쪽에 있는 서로마만 해도 1000년 가요. 그거 이제 동로마가 1400 서기 한 400~500년 이때 이제 이게 동로마가 섰거든. 그게 이제 저기 1400년까지 왔으니까 서동 합치면 2000년이다. 오리지널 서로마는 1000년이고 우리 한국은 이제 조선은 500년이고 중국에는 저기 보면 200년 뭐 이렇게 주로 많아요. 한나라가 이제 전한 200년, 후한 200년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한나라 앞에는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뭐 20년 만에, 30년 만에, 10년 만에 그렇다고 왕조가 바뀌고 이제 이 왕조 사람은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가진 자들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실수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 잘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도 있거든. 그 못난 사람 왕에게 잘난 신하가 하나 탁 나타났다. 이러면 이제 경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선조도 어쨌거나 이순신을 못 잡아먹어서 한장 했더니라 이게. 응? 진짜 무섭거든. 응? 그 인조도 자기 아들 소현세가도
사실은 소현세자 죽였어. 죽였어. 왜냐면 주변에서 청나라에서 와, 그 소현세자가 정말 훌륭한 아니만 들었어요. 그 의심을 해서 죽였다니까. 아들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손자도 죽이고, 그랬다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왕건이라고 하는 게. 그래, 이제, 고대 하은주가 있는데, 하나라의, 이제, 말하자면, 제일 마지막 임금이, 우리 걸주 같은 놈이라 그러지. 거리가. 응? 그 다음에 그 거림금이 나타나니까, 이제 포악한 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 되지. 그러니까, 누가 나타난다. 하나를 이기는 사람이 하은준이가 은나라거든. 은나라 사람이 누구냐면 탕금이 이제 무력으로 하나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은나라라. 갑골문의 나라. 그러니까 하은. 그런데 하나라를 망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가 있어. 달기라고 해. 달기. 천하절세의 묘한 매력을 가진 그런 여인인데 이 그리 말이야 푹 빠지게야. 아니 그것도 이해돼.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임금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거는 나도 좀 어디가 삼척 가든지 그거 같으면 어디 사람 들어가 좋은 데 갖고 가고 사는데 야 한번 나도 내 절대로 너 왕자에 타면 안 낼게. 그냥 갈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아 이것도 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어 그런 거 안 되는 게야. 낭만파 로맨티스트로 하려면 그래 가버려. 그건 누가 뭐라고 하면 전혀 나쁜 게 아닌데 그 정신으로 삼엄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뭐 대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라 망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은나라 망할 때도 그렇고, 저기 주나라 망할 때도. 주나라는 포사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 그 포사 때문에 이제 주나라가 홀딱 이제 망해서 이제 국체가 흔들리게 됐지.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거림금에게 시달리는 그 백성들을 조문하고 또 죄 있는 자, 즉 거림금을 쳤다. 누가? 은나라. 하나라 마지막 임금 그를 친 사람이 은나라 탕임금이거든. 그러니까 은탕이 되지. 그 다음에 그러면 탕임금을 또 서일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랬는데 그 또한 마지막에 가니까 응? 또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래 가지고서 주나라가 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주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이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에 죄 있는 그 왕을 치고 은나라의 백성들을 조문했다. 이렇게 되지. 그럼 대대로 하은주가 왕주가 교체될 때는 이제 그 나라 정치가 임금이 포악해지고 백성이 죽을 지경이야. 그럼 죽을 지경의 백성을 무시하고 포악한 임금을 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왕조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왕조 교체의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작. 이거는 뭐 굳이 이건 왕조의 뭐 이치가 맞지. 굳이 이 사람이 뭐 주나라 무왕이나 주나라 탕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게 이제 그때 가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뭐 그때 항상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있는 역사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리고 역사는 말이죠. 항상 성자의 편에서 기록이 됐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라 마지막 임금 글 말이야. 또 은나라 마지막 임금 글주가 그 다음에 진짜 글주 같았는지 그건 그 정도 우리 그 열국지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도 아니야. 뭐 주지육림이라 그러고 사람을 그 구리에 이렇게 해서 불에 내다가 태우고 막 이렇게 했다거든. 그쪽 그런 거 보면 사람 누구 왕자 비관일 거예요. 자기 삼촌 참 심장을 성인의 심장에 구멍이 딱 하던데 구멍이 있는 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왕자 비관 은나라 마지막 인간을 그랬어. 비관에 막 심장을 따개가 구멍이 있나 없나 하고
일가를 했다. 근데 이제 그건 몰라.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야. 고려사를 부정적으로 조선시대는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성전의 뭐 역사라는 것도 감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다 믿으면 안 돼. 안 믿어도 안 되고 다 믿어도 안 되고. 그럼 결국은 뭡니까? 계속 고정이 필요한 거야. 사실이 어땠냐. 응? 예를 들어 고려 같은 경우도 끝에는 좀 이렇게 부패한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 농토가 이게 이제 귀족층들에게 점차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농도 여기 지금 옛날처럼 말해봅시다. 여기서 결심해서 내가 논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 자금력으로 둘 때로는 공권력도 도움이고 농민들 땅을 하나 둘 뺏기는 쉬워요. 마음 못 먹으면. 근데 마음 삐딱한 사람 그렇게 하면 검사 이거는 한 사람 땅이 다 배부를 수 있지. 그런 식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 승리학자 사대부들이 안 되겠다.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갔던 것이지. 혁명을 했는데 그것도 또 그다지 또 그렇게 거의 탑스텐 거 비슷해요. 그럼 토지가 농민에게 다 갔느냐면 또 그것도 또 안 되더라. 그것도 공신이 생긴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홍구파라고 그러잖아. 그럼 홍구파 또 척결하자. 그것도 완전히 또 살인파가 또 나오는 거야. 그렇게 돼.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다시 고려 시대가 굉장히 이제 마지막에는 이 어떤 경제적 이런 모든 그런 유리한 것이 귀족층 일부에게 다 돌아갔지만 그런 데도 있지만 부분은 굉장히 개방적이기도 하고 좀 세계적이기도 하고 조선보다는 더 세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봅시다. 조선은 한국이 벗어나질 않아. 어? 그 옛날에 신라시대 또 보면 막 이렇게 국제무역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앞시대를 부정할 거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끝판에는 좀 쓸 수 있다고. 그거는 그렇게 검증이 자료들이 보면 그래서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하면서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의 근원적 한계가 있다. 그죠? 일단 그 인식을 누가 담당하느냐면 뇌가 담당하는데 고대에는 고전적으로 말하면 뇌 아닌 또 다른 뇌가 아닌 다른 부분이 또 있다. 난 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뇌가 없어도 어떨 때 판단하는 또 뭔가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게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건 검증이 안 돼. 사람들이 했던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검증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일단 무조건 없다고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없다고 막 그것도 미친 판단이야. 그것도 강적인 거라고. 일단 나도 그냥 기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식 사고를 담당하는 게 누굽니까? 그건 뇌죠. 그럼 저기 이제 그 침팬지는 500cc 뇌 용량을 가지고 북경 오석기 원인들은 1000cc야. 현대인들은 1500cc. 지금도 1만 년 더 지나면 뇌가 또 퇴화할 수도 있고 진화할 수도 있어요. 왜? 뇌를 지금 한선 쪽으로 가거든. 여러분 사전 외웁니까?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예요? 아무도 모르냐? 나는 못 외우겠다. 다 오늘 마누라도 그것도 못하네. 그러면 이게 기억력이 자꾸 퇴화되는 거야. 이 사전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게 암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오다. 어떻게 보면 암기하는 능력이 퇴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내가 더 퇴화할지 더 지날지 그건 몰라.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지적인 판단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담당하는 이 뇌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군대로 말하면 이제 척후병이고 뭐 돌격대 선봉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뇌인데 이 뇌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지. 못 믿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화시대에 이거 한다면 뇌가 이런 상태로 말고 다른 상황으로 또 진화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감각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차원을 인식해버릴 수가 있어요. 우주는 무한 차원의 체계가 있거든. 우리는 고작 눈, 귀, 코 요거 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그 차원으로만 거쳐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밖에 감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겠느냐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서 내 주장을 쫄깃하게 내세우는 정말 기본이지만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세워서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또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합리성? 이게 현재 뇌 부족한 뇌가 아직도 진화나 평화를 거듭하는 이 뇌가 내렸던 그 판단이 어떻게 합리적이냐 말이에요. 안 합리적이지 전혀. 그게 정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어떤 인식 또는 이런 것들의 완전성을 믿는 것은 큰일 날 이야기예요. 이 과학에서 양자학으로 물 넘어오면서 그 부분 다 깨졌거든. 근데 아직도 인류의 인식 방식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거야. 합리성, 자기 주장,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고 절대적으로 틀린 게 있다고 하는 그 정체된 틀이 묶여있는. 그러니까 근대 시대에 개발하던 시대에 그런 의식부터 소리가 딱 묶여있는 상황이거든. 빨리 탑재해야 돼요. 다시 인류의 미래로 나가는 그런 우리는 사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거 그다음에 이제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뭐 문자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끼시나 신동시나 소금천시, 황제 다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마천이가 사망 5대 봉지를 내가 볼 때 사기쳤어. 사기는 사기야. 뭐래나? 응? 내가 또 중국 사람 보면 또 나한테 죽이러 오겠지. 그 있는대로 이야기하는 뿐이요. 다 알잖아. 알지 않소. 그 고대 자료를 다 뒤져봐. 전혀 그렇지 않아. 자, 그러한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 아마존 이야기 했잖아, 그죠? 아마존 사람은 옷을 살짝 벗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게 뭐, 내가 그런 의미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걸 옷 벗고 다니면 부끄럽게 생각하잖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손아까 따먹고 하늘 벌을 받고 나서 옷을 입고 부끄럽게 알게 된 거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아마존 사람은 천년 만년을 살아도 흔적 하나 안 남기고 갔죠. 그 사람들은 왔던 흔적이 없어. 그 인간은 왜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기고 가느냐 말이야. 천년 억년 가도 안 없어질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가는 거야. 뭐 과연 어떻게 더 위대한 사람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찬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항상 그 이면을 연속해서 모든 면에서 나는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라. 하은주가 교체될 때 새로 올라간 왕을 찬양하고 교체당하는 왕을 비하하지만 과연 또 다 100% 그렇기만 하겠느냐. 그런 거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그런데 이게 뭔가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